나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골밀도가 많이 낮아졌네요. 골다공증 위험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칼슘제도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나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줄었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죠. 집안은 조용했고 하루는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밖에 자주 나가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 뼈가 약해진 건 칼슘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 혼자 있으면 뼈도 외로워집니다. 인간관계와 골다공증, 우리가 몰랐던 진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관계가 끊어지면 뼈도 함께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 몸의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시겠어요?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뼈를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지키는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이나 운동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누구와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중요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내 뼈랑 사람 만나는 게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201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은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외로워하는 동안 내 뼈도 함께 외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뼈는 왜 약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긴장해요.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날 돌봐줄까? 이런 불안이 쌓이면 우리 몸에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뼈를 녹이는 세포는 더 활발해집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뼈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대화, 편안한 웃음. 그 순간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는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뼈는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염증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 안에 만성 염증을 만들어요. 이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뼈의 밀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몸에선 염증 수치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곳곳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몸속 염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따뜻한 관계는 우리 몸 안에 치유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웃음과 대화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 우리 몸에선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심지어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웃음은 정말로 약이었던 거죠.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제 일상을 하나하나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해에 직장을 그만뒀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내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인사하던 동료들,
점심시간에 함께 웃던 사람들, 심지어 불평하며 같이 야근하던 그 순간들까지 전부 사라졌어요. 처음엔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오갔어요. 언니 잘 지내요? 다음에 밥 먹어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빴고 저는 시간만 많았어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았죠. 골밀도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사실 나가기 전까지는 귀찮았어요. 괜히 나갔다가 피곤하면 어떡하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두 마디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기억나. 우리 그거 하다가 완전 혼났잖아.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집에 돌아오니까 몸은 분명 피곤했어요. 오래 걸었고 오랜만에 많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그날 밤 잠이 정말 잘 왔어요. 평소엔 밤마다 뒤척였는데 그날은 눕자마자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개운한 느낌이 들었죠. 아, 이게 사람을 만나는 힘이구나. 그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뒤로도 사람을 만난 날과 만나지 않은 날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날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밤엔 잠이 안 오고 아침엔 일어나기 싫었죠. 근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날엔 몸이 가벼웠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잃어버린 건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었어요. 내 몸의 균형, 내 뼈의 건강, 그리고 내 삶의 활력까지 잃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우리 몸의 화학작용이고 뼈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영양소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병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엔 이게 무슨 처방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알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처방이었다는 걸요. 첫 번째는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통화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목소리로요. 처음엔 누구한테 전화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바쁠 것 같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또 뭔 일이야 할 것 같고. 근데 용기 내서 걸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뭐 했어? 나 심심해서 전화했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언니, 오랜만이다. 잘 지내? 엄마, 오늘 날씨 좋았지? 산책했어. 단 10분이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든다고 해요. 10분, 딱 10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매일 저녁 7시를 목소리 연결 시간으로 정했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친구, 동생, 옛날 동료. 그날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게 제 뼈를 지키는 첫 번째 루틴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제게 필요한 건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고 나 혼자 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한두 번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로 이어지더라고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꼭 걷기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당이나 교회의 작은 소모임,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그림 그리기,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도 좋아요. 중요한 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동네 경로당에서 식사 봉사를 해요.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다음 주에 또 와요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골절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운동 효과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연결, 그 자체가 뼈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멀리 사는 동생, 예전 직장 동료.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언니, 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처음엔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 대부분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나도 연락하려고 했어. 오랜만이다. 진짜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배 잡고 웃고 그 시간이 제 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어요. 웃음은 정말 약이에요. 15분만 웃어도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심지어 통증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은 내 뼈를 지켜주는 주치의나 마찬가지인 거죠. 골밀도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제게 경고를 해준 거니까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변해야 해. 다시 연결되어야 해.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돌아봤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때 저는 뼈만 약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 삶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에 한두 번 사람 만나기, 먼저 연락하기. 이 세 가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10분,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뼈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았어요.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죠. 뭔가 하셨어요? 확실히 좋아졌네요. 저는 이제 알아요. 칼슘제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뼈 건강 루틴은 바로 관계였다는 걸요. 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서고 걷고 움직이면서도 그 존재를 잊고 살죠. 그런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조용히 멀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되죠. 둘 다 부서지기 전에 단단히 챙겨야 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신의 뼈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안녕, 오늘 뭐 해? 요즘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나가보세요.
동네 복지관, 걷기 모임, 작은 봉사활동. 어디든 좋아요.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뼈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기억해 주세요. 관계는 약이고 사람은 치유이며 연결은 생명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뼈가, 여러분의 삶이 다시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공감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연락하실 건가요?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